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좀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죠. 딥시크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비교적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주체 혹시 뒤늦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건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아침에는 콜롬비아에 관세 추진한다. 그러니까 뭐 25%, 그 이후에 50%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다가 협상이 되면서 이제 유예하는 걸로, 취소하는 걸로 일단 또 보도가 됐죠. 좀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우선 아시아 증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그런 건 없었고, 일본이 좀 빠지고 중국 증시는 지수별로 좀 올라가는 곳이 있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뉴스가 됐던 거는 이제 콜롬비아 관련된 관세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콜롬비아에 즉각적으로 25% 관세 부과하고 일주일 안에 50%를 올린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불법 범죄자들 태워가지고 이제 콜롬비아로 보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다 착륙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콜롬비아 측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관세 부과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몇 시간 지난 다음에 9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콜롬비아 쪽에서 받아주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런 것들 등등 이제 포함이 되면서 관세 부과가 일단은 보류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관세 부과가 이제 급격하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콜롬비아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이제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자주 보겠죠. 사실 이게 무슨 예, 그 비행기 착륙 허가 안 해줬다고 관세 부과가 되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 특이한 거 가지고도 다 관세 부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비슷한 류의 뉴스가 자주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긴장감을 높여주는 그런 이유가 됐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딥시크. 예, 그러니까 그 챗GPT하고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어젠가 하여튼 주말에 제 대학 동기 중에 뭐 동기인데 이제 나이가 저보다 어려서 그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저희 톡방에 이렇게 올렸더라고. 형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되게 깬다. 막 그러면서 이제 챗 GTP보다 훨씬 더 좋다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뉴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발 비용도 훨씬 싸고 성능 면에서는 오히려 우세하다.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죠. 그렇게 부각이 되면서 미국 선물이 급락을 하고 일본에 있는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이런 형태 챗 GTP 이게 이제 그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챗 GTP보다 훨씬 더 윗순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 미국의 관련주들을 급락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돌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개발 비용이 훨씬 더 싼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과연 미국에서의 어떤 뭐 그 오픈 AI가 됐든 이런 것들이 과연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될 수 있겠느냐.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없이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게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건가? 저거 없이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여기저기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맛있고 뭐 여기 우리는 뭐 이런저런 재료 써가지고 영양가도 좋고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한 그릇에 2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조그만 가게에서 우리는 뭐 이거 5천 원이면 만드는데 해가지고 똑같은 맛. 오히려 조금 더 영양가는 좋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드는 거. 이런 걸 딱 내놔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길 믿을 수 있나 하면서도 뭐 가격이 당장 싸니까 우리도 저거 우리 동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기업들 특히 관련된 종목군들 랠리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메리츠 증권 연구원님 채널에서 올라온 글하고 이걸 보면 이게 사실 1월 7일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7일에 이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용도 똑같아요. 예,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나왔던 거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와서 부각이 되지? 막 그러면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의도를 좀 가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순위에 올라와 있지 순위가 갑자기 이렇게 확 부상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미국의 그런 부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처음 지금 깜짝 놀라요. 지금 개발돼서 서프라이즈하게 놀라게 된 건 아니고 1월 7일에 이미 나왔고 그 전에 기사들도 찾아보면 간간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나와서 뭐 이제 달리 말하면 뭐 이게 뭐 지금부터 시장 자체 판을 뒤집을 정도는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일본 금리 인상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봤더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4.6% 밑으로 내려왔고 이건 뭐 일본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이 내려온 것 같고 다음에 그 엔달러 환율이 중요한 변수였거든요. 근데 뭐 이게 급락을 해버리면 엔캐리 자금 이탈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156엔 정도로 와서 일본이 금리 인상하기 전단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일본의 금리 인상 이에 따라 엔캐리 자금의 이탈 이런 분위기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이제 이 점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이 딥시크 여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죠. 지금 뭐 미국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빠졌고 또 실제로 뭐 상식적으로 봐도 뭐 저렇게 돈 덜 들여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면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죠. 근데 이제 일부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걸 알고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기적인 어떤 충격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다시 원 상태로 이제 찾아가는 안정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제 아예 이 재료가 이제 해먹으려면 연초부터 해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좀 단기적인 영향을 좀 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키가 되잖아요. 예, 뭐 시간에서 막 5% 빠지고 이런 흐름이 됐었는데 종가로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 만약에 시간에서 하락했던 거 이상으로 빠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들이 생겼다라는 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관련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렇게 돼 있다가 콜롬비아가 이제 비행기 못 내리게 했다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콜롬비아 입장에서 범죄자들 태워가지고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저기 준비도 안 되어 있었을 건데 막 하여튼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빌민 삼아서 관세로 위협하는 사례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계속 돌발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협상했다고 갑자기 관세 25%, 50%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내놔 해놔가지고 20만 원 삥 뜯어가고 이래놓고 거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100만 원 띄어갈 거 20만 원만 띄어갔지 나 착한 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이것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달러하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어차피 이번 주 금요일이 돼서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달러와 금리가 안정되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엔비디아 그리고 달러와 금리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이 이제 잘못 나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 기간에 따른 어떤 성과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 방식에 따른 성과로 보면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짜서 보여드리면 뭐냐면 2023년도 이후에 매일 아침에 매수하고 종가에 팔고 이런 형태를 매매를 해서 누적을 했더니 0.1% 손실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가 매수하고 개장 초에 매도하고 이렇게 되면 28.1%가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다음에 매수하고 쭉 보유하는 거는 27.9%. 그러니까 뭐 사실 종가 매수 개장 초 매도하는 방식이나 쭉 보유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침에 사다 종가에 파는 것보다 차라리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파는 게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우리 시장도 전형적으로 전강 후약이 좀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좀 약간 종가 매수 아침 매도가 좀 유리한 나라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저렇게 나온다고 하죠. 근데 저는 우리 증시는 따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은 한국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가 어렵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기관이라든가 이런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로 봐야 되고 매니저들도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성과를 결정할 때 장기적인 성과로 어떤 능력을 평가받는 게 아니라 뭐 분기, 다음에 반년
1년 뭐 이렇게 짧게 짧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는 그런 어떤 것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쉽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나라, 그러니까 계속 보유했을 때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면 뭐 우리는 시장에 맞춰서 적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합리적인 사이클 투자가 맞지 않나, 또 저는 평소에 제 지론이라서 또 이거 차트 본 김에 또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는데, 방송 계속 그 미증시 마감, 아시아 증시 마감 이렇게 계속 진행되니까 그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